그럼 3월 2일 시스템 오픈 이후부터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죠. 우리 전자출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전자출결은 민간업체에서 받은 태그를 가지고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우리가 민간업체에 아동정보를 전송해야 된다는 점, 이 점 기억나시죠? 이 태그 매칭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퇴소하는 아동들, 그리고 신규로 대거 입소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그 매칭 작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태그 매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그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매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매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업체에 요청하여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태그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께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업체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태그 재활용을 할 수 있냐, 우리 업체에서는 할 수 있냐, 그리고 신규 아동의 정보와 우리 태그 정보의 매칭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냐, 보호자가 해야 되냐, 업체로 요청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한 뒤에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어린이집에서 직접 매칭해야 하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태그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졸업하는 아동의 태그를 다시 회수해서 요거를 이제 신규 입소 아동과 매칭을 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우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졸업하는 아동들 퇴소 처리 후에 아동정보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시스템에서 졸업하거나 퇴소한 아동 정보가 전송이 됐기 때문에 매칭 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별로 자동과 수동이 좀 상이합니다. 우리 업체의 요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매칭 해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신규 아동이 입소가 되겠죠. 신규 아동 입소 등록 후에 아동정보 전송 꼭 하시고 민간업체 시스템에서 우리 태그와 재활용하는 태그와 신규 아동의 정보를 매칭을 해주시면 이 다음부터 아동은 이 태그를 가지고 출결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태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졸업하는 아동들이 이제 태그를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신규 입소 아동 수, 이 예상 수만큼 태그를 요청해서 미리미리 태그를 확보해 두신 다음에 신규 아동 입소 등록 후에 아동 정보 전송하시고 민간업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태그와 신규 발급받은 태그와 우리 신규 아동의 정보를 매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동 보호자가 매칭해야 되는 경우는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점과 동일하지만 마지막 단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태그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퇴소 처리 후 아동 정보 전송, 그리고 졸업한 아동의 매칭 해제 처리, 이때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신규 아동 등록 후 아동 정보 전송 하고 나면 이제 보호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민간 어플 회원 가입 후에 태그와 우리 아동의 내 자녀의 정보를 매칭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호자가 매칭하고 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태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아동 수만큼 태그를 받으시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신규 아동 입소 등록 후에 아동 정보 전송, 그리고 보호자가 어플에서 직접 정보를 매칭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간업체 요청해서 매칭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민간업체 요청의 경우에는 태그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1, 2, 3은 모두 동일해요. 아동 퇴소하고 아동 정보 전송, 그리고 민간업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칭 해제 처리된 거 확인하시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신규 아동 등록 후에 아동 정보 전송 하시고 민간업체에 매칭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칭이 요청되고 나면 민간업체에서는 우리 어린이집 요청사항 확인해서 아동 정보를 매칭하게 됩니다. 계속 중요하게 아동 정보 전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아동정보 전송 화면 어디에 있는지 잠깐 헷갈리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크린에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메뉴에 안심등하원, 어린이집 등하원 인증키 들어가시면 여기에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송은 신규 입소 혹은 퇴소가 있을 때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원스크린으로 하시는 첫 번째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보육료 수납액 우리 1월에도 한번 등록하셨죠? 1월에 등록한 거는 영아보육료 상승분에 대한 수납액이고 3월에는 유아보육료 상승분 그리고 시도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 상승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수납액 등록 기간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고요. 이때 보육료 수납액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3월달 보육료 결제 그리고 아동 퇴소, 이용연화 확정이 모두 불가하고 이 기간 내에 수납액을 등록하지 못하시면 직접 입력할 수가 없이 관할 시군구청으로 별도 요청해서 수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수납액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수납액 등록이 중요한 업무다 보니 3월 2일에 원스크린을 딱 실행하시면 그냥 바로 보육료 수납액 등록 팝업부터 보여집니다. 이때 이 수납액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은 다른 업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원스크린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납액을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금액이 보이겠지만 원장님께서 금액 수정하시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금액이 까만색으로 보여지면 완료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장애아 보육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로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 우리 보육료 수납액 박스의 등록 여부가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임용되는 보육교직원의 임용 신청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신규 임용된 보육교직원의 임용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임용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임용하려는 선생님이 다른 어린이집에 임용 중이거나 아직 면직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용 신청한 후에는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야지 임용이 완료가 됩니다. 임용 신청 화면 원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죠. 임용에 대해서는 이 박스가 아니라 임용 신청 박스에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신규 임용 버튼을 클릭하면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간소화 화면이 보여지고요. 신규 임용을 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이 선생님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사기록 카드를 지금은 온라인 제출로 등록했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빠져있는 정보를 다 입력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에 대한 고비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첨부 버튼을 눌러서 서류를 다 첨부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임용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신청 현안 탭에 지금 임용 신청한 선생님의 정보가 보여지면 정상적으로 임용 신청이 완료가 된 거고요. 시군구에서 승인하기 전에 만약에 잘못 신청했다 하는 경우에는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승인 전까지는 신청 취소가 됩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에 신규 임용 신청 인원이 1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집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신규 임용이 아니라 재임용이죠. 재임용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재임용 간소화 화면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보이게끔 해놨지만 원장님께서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에 면직 탭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보여질 겁니다. 이 중에서 재임용하실 선생님을 선택하고 정보 확인하시고 재임용 일자 입력한 후에 임용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되고요. 버튼 누르고 나서는 임용 신청 처리 환영 보기 이 버튼에서 팝업 다음은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의 등록입니다.
3월 입소를 위해서 11월부터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입소 확정을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요 확정해둔 아동을 등록을 하는 거고, 처리 기한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부터 3월 6일 토요일까지 약 일주일간 입소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장님들께서 주의 깊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 점은 26일부터 입소 아동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3월 1일자 입소 아동을 26일에는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일자로 입소 처리는 되지 않지만 신학기 확정해둔 아동 중에 원래는 3월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TO가 나서 26일 날 들어오게 됐다 하는 아동은 26일부터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고 3월 1일 날 혹은 3월 2일 날짜로 입소를 하게 됐다 하는 아동은 그냥 3월 2일부터 아동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은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이고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신학기 입소 확정 및 증빙 탭에서 입소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원스크린을 이용한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스크린 메인 화면 두 번째 가장 처음에 있는 신학기 확정 아동 등록 박스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학기 아동 입소 처리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만 나이로 검색해서 나이별로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지금 신학기 확정한 아동들 목록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아동을 선택하고 아동의 입소대기 증빙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 그리고 아동의 자격과 실명 확인, 그리고 입소일 선택, 그리고 반드시 반 구분 입력하시고 반을 등록을 하셔야 되죠. 반 구분 입력하고 입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입소가 완료됩니다. 입소 완료 이후에는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원스크린 화면의 신학기 확정 아동 등록 박스에서 이 입소 현황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입소 처리 필요 아동이 현재 확정해 놓은 아동이에요. 이 아동이 지금처럼 0명이 되게끔 다 입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소되기 미적용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스크린에서 등록하실 수가 없고요. 기존에 활용하시던 어린이집 운영, 아동 관리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과 아동을 다 등록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배정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새로운 보육 나이에 따라서 아동과 선생님의 반배정을 하셔야 되는데 2월까지 배정되어 있는 반 정보는 시스템 중단 기간 내에 모두 다 탈반 처리가 됩니다. 이 반배정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2학년 확정하시기 전까지만 반배정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반에 담임교사가 있어야지 아동을 배정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에 배정되지 않은 아동은 2학년 확정이나 3월 보육료 결제, 그리고 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학년 확정 전까지는 반드시 반배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존 화면에서는 아동과 교사를 모두 다 배정하는 그 화면이 달랐어요. 근데 원스크린을 이용하게 되면 아동과 보육교직원 선생님을 한꺼번에 배정하거나 배정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스크린 화면의 가장 마지막 반관리 박스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관리 간소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학기 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새학기 반을 선택하시면 현재 배정 현황에는 교사와 아동이 모두 없어 탈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미배정 현황에 해당 반에 배정 가능한 선생님과 배정하려는 아동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하고 배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새학기 반에 교사와 아동이 잘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정했으니까 한꺼번에 배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모든 반에 대해서 반배정을 하고 나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반관리 박스에서 배정 인원을 확인하시는데요. 이때 우리 어린이집에 전체 아동이 27명인데 미배정이 0명이다 하면 배정이 최종 완료된 겁니다. 선생님은 보조교사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서 미배정 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동은 반드시 미배정이 0명이 되어야 된다는 점만 유의하셔서 업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배정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필요경비 수납액을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경비 수납액은 이제 처리 기한이 3월 8일부터입니다.
다른 업무는 모두 다 3월 2일부터인데 필요경비 수납액의 경우에는 우리 시군구에서 3월 첫 주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 시군구에서 입력한 금액을 가지고 3월 8일부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수납액은 뭐 모든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시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경비 수납액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행복카드로 필요경비가 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 어린이집이 모든 어린이집이 아이행복카드로 필요경비를 결제하시지는 않죠. 우리 어린이집은 현금 수납만 한다 하시면 꼭 반드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필요경비 수납액을 등록하지 못하시게 되면 그냥 정보공시관리 화면에서 연중 상시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자체 요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상태에 따라서 편하게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원스크린의 가장 아래 마지막에 필요경비 수납액 박스를 클릭하셔서 지금 파란색으로 금액 보이시는 걸 수정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면 까만색으로 보여지죠. 이때 첫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등록 여부가 완료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금비 수납액까지 하시면 사실상 새학기 전에 모든 업무 처리를 다 완료하신 거고요. 이 지자체 특수시책 해당되는 어린이집에서는 3월달 생성 전까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시군구를 요청해서 시군구에서 수정하면 이후에 확인을 하고 보육료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매년 동일하게 아이행복 카드의 사업 현황, 지자체 바우처 사업 내역 역시 원스크린에선 확인 불가능하고 기존 메뉴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확인하시면 새학기 전환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 3월 보육료 결제 전 확인하실 이 7가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